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다고 회원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힘들다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강도 혹은 장시간 운동 시에 힘을 생산하는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썼으니까. 힘을 많이 썼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고 ATP라든지 기타 등등 뭐 피로물질, 젖산 등의 친구들이 몸에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럼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근육의 힘 산출량이 저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피로라는 말인데 근육이 힘을 막 내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곧 이제 피로가 쌓였다는 말이에요. 뭐 정말 짧은 부분으로 보자면 덤벨 컬을 10개를 해야 되는데 8개째부터 힘이 없어요. 네. 그게 피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힘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수축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출력하는 양이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 제일 처음에 뭐랄까 피로가 쌓였다든지 전날 잠을 못 잤다든지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섭취를 잘 못해줬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영양 균형 상태입니다. 얼마나 잘 챙겨 먹었는지. 일례로 제 회원님이 계신데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이신데 승무원은 스케줄러라고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새벽에 출근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밤 늦게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밤 늦게 오실 때라든지 새벽에 출근하고 오실 때라든지 보면 엄청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뭐 드신 거 있으세요? 뭐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걸려요. 잘 못 먹었다든지 출근 준비가 힘들어서 잠을 못 잤다든지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활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은 영양과 수면에서 얻는데 그 두 개를 다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신체적인 건강 상태, 영양 균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섬유의 균형입니다. 1형과 2형이 어떤 식으로 균형이 되어 있는지. 네. 1형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금 다 비율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뭐 정말 1%라도 지근섬유가 많으신 분들은 피로에 대한 저항이 좀 높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젖산이 쌓이면은 걔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근데 1형과 2형 중에 어떤 게 산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죠? 네. 1형입니다. 1형. 1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로에 대한 저항이 조금씩은 높아져요. 몸에 피로물질이 쌓였다. 그러면 걔를 좀 순환하고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젖산 시스템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따로 시간이 되면은 뭐 다음 시간이라든지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 피로에 노출이 된다면은 마이오신의 십자연교 결속력이 낮아집니다. 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근육의 힘이 낮아집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운쌤 이렇게 팍 잡아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손아귀에 힘이 없는 거예요.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까지 팍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 반밖에 못 당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반밖에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로가 노출되면은 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근육의 힘이 낮아집니다. 이게 제가 왜 마지막에 넣었냐면은 저희는 어차피 수업을 하는 입장이고 회원님들이 항상 똑같은 컨디션으로 올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뭐 야근을 하고 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뭐 직장 상사한테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컨디셔닝적인 부분을 제하고 그냥 오늘 이 운동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운동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희 피로에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뭘 먹었는지 좀 잠을 좀 주무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운동은 좀 저강도로 해서 좀 순환하는 운동을 하면서 하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피로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질 거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좀 챙겨 드시고 잠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충분하게 주무시는 게 아마 좀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리커버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피드백을 주면은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 올 때 어제 컨디션이 되게 좋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수업할 때 퀄리티가 높아질 거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랑 하나도 안 쌓인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는 그 레벨이 훨씬 다릅니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던가 하면은 못해요. 억지로 시킬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시킨다면 부상의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적용시키면은 아마 회원님들 사이에서 신뢰가 조금은 쌓이지 않을까. 본인이 좀 관리받고 있다,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PPT는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제일 떨립니다. 학부생일 때도 학생들 앞에서 많이 해봤었는데 이 시간이 제일 떨리고 이쯤 되면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네.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네. 생리학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한테 전달하기가 우리가 설명해 주기 사실 어렵고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데 선생님만의 그런 좀 생리학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시로 하나 알려드릴, 제가 뭐 맞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 송호쌤한테도 알려드렸었고 그런 건데,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네.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종아리에 있어서 뭐 좀 통증이 많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여자분들, 힐 신고 다니거나 장시간 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항상 여쭤봐. 나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다고. 특히 다리가 너무 상근만근이어가지고 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을 딱 시켜보면은 못 올라오세요. 약하게 올라요. 정말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약하게 올라오세요.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카프가 종아리고 레이즈가 올린다는데 종아리를 올리는 동작인데 왜 이걸 시키냐면은 정맥 회기혈이 있어요. 저희 몸에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에너지를 빵 발산하게끔 온몸으로 전해주는 동맥이고 정맥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다시 쓰고 남은 혈액을 심장으로 돌아오게끔 하는데 정맥 같은 경우가 뭐랄까 동맥은 심장에서 빵 보내주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전신으로 싹 보내줄 수가 있는데 정맥 같은 경우는 순환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어디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심장에서 빵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전신을 돌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맥의 압력을 도와주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 네, 그게 근육이고 이게 정맥이라면은 이게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세면 셀수록 걷는다든지 카프레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이 있어서 이렇게 빵빵 짜져요. 그럼 몸에 남아있는 종아리 쪽에 남아있는 혈액을 끌어올려줍니다. 심장으로. 이거를 기본 전제하에 왜 종아리가 붓냐면요. 회원님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1차적으로 설명드려요. 왜요? 왜 약한데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회원님이 운동을 시작했고요. 종아리에서 나는 100이라는 혈액을 달라고 했어요. 종아리에서. 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심장에서 100이라는 혈액을 빵 보내줬어요. 심장에서 혈액 100이라는 에너지를 종아리까지 다 왔는데 얘가 다 안 써요. 다 안 쓰고 80만 썼어요. 그럼 나머지 20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재순환돼서 다시 한번 빵 심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20이 남아있어서 종아리가 붓는 거라고. 왜냐면은 종아리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네. 그럼 왜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자 정맥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약하면은 이렇게 짜주는 거랑 이렇게 짜주는 거랑 차이가 난다고. 말 그대로 정맥이라든지 몸 안에 조금이라도 부산물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게 몸으로 다 티가 나요. 부종이라든지 말 그대로 피로 물질이 쌓인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그럼 좀 부은 거 같냐? 그러면은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중력을 이용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남은 정맥에 있는 남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라. 그러면 붓기, 부종 빼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아리 붓는 거라든지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정말 뭐 심장이 아프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맞춰도 되겠습니까?